어제 기준으로 한 74% 정도. 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혹은 수급의 힘으로 뭐 땡길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변화를 쉽사리 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섹터 위주로 좀 많이 플레이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해요. 예. 코스닥 지수를 메인으로 두고 가요. 코스피를 안 보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한테 헤지펀드 매니저는 이런 네. 직업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 약간 뭔가의 실전, 어떻게 보면은 최전방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최전방 스토리, 네, 최전방 GP에서 경기 근무 서고 있는 약간 그런. 올해 수익률 좀 괜찮았어요? 어때요? 올해 수익률이 YTD로 어제 기준으로 한 74% 정도. 어? 네. 아 진짜로요? 네. YTD라는 거 이제 연환산 했을 때죠. 그쵸. 이거 누적, 올해 누적. 누적으로. 네, 올해 누적 누적. 수익률이. 74%? 네, 그 정도. 이거 우리가 검증 못한다고 뻥치는 거 아니죠? 그거 사실 수익률표가 다 매일매일 이렇게 뿌려져가지고 뻥을 그 치고 싶어. 증권사 PBS에서. 예. 그렇죠. 증권사 그 프라임 거리지.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네. 하시는 그 PBS에서 항상 거기서 하는 일이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데다 돈을 빌려주고 네. 뭐 자금을 융통시켜주고 약간 그쵸.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헤지펀드들의 순위가 매일매일 나오더라고 거기. 네, 그래서 맞아요. 주간 단위로 고객들한테 좀 이렇게 브리프를 해주기도 하고. 그치. 거기 나오니까 뻥을 네. 칠 수 없겠구나. 그쵸. 굳이 뭐 뻥을 칠 이유가 없으니까. 74%면은 야 어마어마하네. 그 내년에 좀 성과급 엄청나게 받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성과금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은 네.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네. 이제 스탁 자산이 늘어나는 방법. 그러면은 어차피 퍼센티지 율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적어도 이제 볼륨이 커지니까. 그리고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 두 개가 있는데 네. 수익률은 올라왔는데 이제 판매가 좀 많이 나와서 예, 그게 좀 약간 뭐 상충돼 있기 때문에 반비례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네.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사모펀드 시장이 되게 침체돼 있어가지고 그쵸. 밸류 시스템 자산운용도 사실은 주력이 헤지펀드, 사모펀드니까 네. 돈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운용 쪽에서는 돈이 많이 빠지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쪽에서 이제 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식 쪽으로 고객 자산이 좀 빠져나갈 때 실제로 네. 운용하기는 조금 더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빠질 때 판매가 나오면 이제 사고 있던 거를 팔아야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니까 좀 스텝이 꼬이는 경우도 좀 있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돈이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들어오는 게 더 훨씬 더 좋은 거기는 한데 그쵸.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좋지 않은 거니까 네. 그걸 뭐 이겨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하면 너무 잔인한가? 그것도 이제 뭐 이제 역량에 따라서 보면은 또 주식형이 빠진다고 해도 또 들어오는 하우스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또 틀린 부분은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준원 부장을 모신 이유는 조금 그러니까 사실 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펀드 매니저들 훨씬 더 이제 많은 운용을 해본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이준원 부장을 제가 좋아하고 특별히 이제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는 거는 원래는 전업 투자자였어요. 개인 전업 투자자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성과, 그 실력을 바탕으로 헤지펀드에 뭐라 해야 되나 스카우트 됐다고 그래야 되나? 네, 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서로 니즈가 맞아서 아예 들어갔죠. 처음부터 자산운용사로 이제 입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전업으로 하다가 그 개인 전업 성과를 바탕으로 헤지펀드 펀드 매니저가 된 케이스라. 네, 그쵸. 그게 제가 2017년 5월 말쯤에 입사를 했으니까. 예. 소총 하나 들고 막 이렇게 혼자 전장을 뛰어다니던 그냥 어떻게 보면 전업 개미 네. 한 사람이었다가 네. 이제는 이제 기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객들의 자산을 이제 불려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좋게 말해서 집단지성인데 나쁘게 말하면 여의도 픽, 강남 픽, 어디에서 콜 넣은 종목, 어디에서 오늘 아침부터 콜이 돈다. 네. 그 종목들이 그냥 한 이틀 사이에 그냥 한 10% 네. 뿜뿜 뽑고 그냥 끝나버리고. 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른바 집단지성으로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빨리 한번 해먹고 나오고 그 뒤에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막 좋은가 보다 하는 종목들 뛰어들어갔다 물려버리고 약간 너무 그런 패턴이 너무 빠르게 네. 뒤섞여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이너서클에는 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무슨 왜냐면 저도 뭐 아무리 빠르게 한다고 해도 이미 이거 왜 올라 하고 알아보면 이미 뭐 18% 20% 되어 있고 뭐 그렇다고 저도 이제 기관 투자자지만 사실은 제가 약간 이 제도권 쪽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를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무슨 뭐 증권사 공채도 아니고 그죠? 네, 자산운용사부터 이른바 이제 새끼 때부터 이렇게 밟아 올라간 스타일은 네, 사실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한테 이제 콜을 준다는 이제 소위 말하는 콜을 준다 그러죠. 그게 뭐 제가 항상 첫 번째인 경우도 없었고요. 두 번째인 경우도 없었고 제가 보기엔 거의 항상 그 콜을 예. 주는 순서는 운용자산 규모에 그쵸, 비례하고 그쵸. 아니면 자기네 이제 우수 고객들한테 예, 먼저 맞아요. 가고. 예. 저는 거의 거기서 항상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쪽 이너서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래서 좀 주도 섹터 위주에서 이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혹은 수급의 힘으로 뭐 땡길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변화를 쉽사리 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섹터 위주로 좀 많이 플레이를 하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을 이준원 부장한테 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인들이 이제 소총 하나 들고 예. 웬만한 사당 군단하고 싸우는 거랑 네.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한 이준원 부장 정도 되면은 최소한 탱크는 타고 있는 거잖아. 항공모함까지는 아니지만 탱크 정도는 타고 있는 거니까 그냥 개미들이 봤을 때도 어떤 뭐 정보의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뭐 매매 패턴이랑 이게 굉장히 빠를 거란 말이죠. 네. 그러지 않나요? 실제로? 일반적인 이제 소위 이제 동학개미라 불리는 이제 오래 참전하신 분들, 올해 그런 분들보다 당연히 제가 뭐 정보가 빠르고 그걸 이해하는 능력이 더 빠르겠죠. 해석하는 능력도 훨씬 빠를 거고. 근데 제 투자 스타일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메인 핵심 종목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거는 어떤 정보의 빠르기보다는 그냥 큰 시세가 움직이는 방향을 제가 순응하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뭐 정보의 이 속도 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에 순응하면서 가는 네, 나쁘게 말하면 시장 따라가는. 그쵸. 네, 있는 말로는 시장에 순응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네. 되게 빨리 변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바이오 테마라든지 아니면 뭐 친환경 테마라든지 이게 뭐 한 2, 3개월 이렇게 쭉쭉 시세 타면서 막 2배, 3배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이에 또 부침도 있고 네. 기관 투자자들은 그걸 자기네들이 치고 들어가고 또 치고 나오면서 시세를 또 만드는 경우도 네. 많고. 근데 거기에서 개인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우선순위를 항상 두면은 결국은 시장이 핵심이고 네. 그 다음이 섹터고 종목은 나중이다. 그러니까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시장이 되는 시장에서 섹터만 잘 고르면 예. 그 사이에 뭐를 골라도 다 먹어요. 사실은. 근데 덜 먹냐 더 먹냐의 차이인 거죠. 예. 그래서 종목은 섹터만 알면 종목은 그렇게 큰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럼 시장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가 가장 핵심인데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어떤 좀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좀 간편한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말씀을 하나 드리면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을 볼 때 코스닥 지수를 메인으로 두고 봐요. 코스피를 안 보는 이유는 여태까지만 코스피 계속 10년 동안 박스권이기도 했었고 이제 제가 주로 투자하는 게 저는 이제 이 신고가 돌파 매매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에서 말하는 시세가 붙은. 그쵸. 시세가 붙을 때 강하게 붙을 때 같이 얹어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 분석도 시세를 먼저 보고 역으로 분석하는. 어떻게 보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렇죠. 딱 그거고. 예. 근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장주 투자인데요. 이 성장주라는 게 되게 코스닥 지수와 많이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성장주 투자인데 예를 들어 바이오야.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산 바이오가 코스피라고 해서 그럼 이게 코스피랑 연동이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코스닥 지수의 바이오 섹터가 무너지면 내 종목은 코스피라도 같이 무너져요. 네. 내가 2차 전지를 샀는데 SDI 뭐 LG화학을 샀어요.
근데 2차 전지 섹터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섹터가 무너지면 같이 빠집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어쨌든 내가 성장 투자를 하고 있다면은 결국은 코스닥 지수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를 되게 민감하게 봐야 된다는 게 저의 판단인 거고요. 그럼 코스닥 지수를 어떻게 봐야 되냐 했을 때 이제 다들 이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많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약간 심플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미국 시장은 이제 저희가 HTS 상에 나오는 그 기간을 최대한 끌어와서 네. 보면은 이 양봉과 음봉의 비율을 봤을 때 양봉의 비율이 대략 한 65%에서 75% 사이.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쨌든 내가 미국 시장에 당장 참전을 하면은 양봉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을 65% 이상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쭉 해서 양봉과 음봉의 개수를 보면은요 반반이에요. 일봉으로 아니면 예, 일봉으로 봤을 때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51대 49? 뭐 이런 느낌이죠. 양봉이 51, 음봉이 49. 전체 기간을 100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심플하게 말하면 반 오르고 반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코스닥도 사실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월부터 코스닥이 바닥을 찍고, 3월 19일날 바닥을 찍고, 4월부터 이제 9월까지 쭉 올라갔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리먼 브로더스와 같은 이런 특이한 상황을 제외해놓고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코스닥은 이런 대세 상승장이 와도 6개월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대세 상승장이어도 코스닥은 6개월 이상을 못 간다. 그거는 뭐 좀 조정을 받고 다시 간다는 의미야? 아니면 아예 꺾여버린다는 의미야? 저는 그냥 거기서 쉰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꺾일 수도 있고 뭐 잔잔하게 이렇게 연착륙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패턴화를 시켜봤을 때 이런 거죠. 2015년에 6개월 한미약품 사태 6개월 그리고 2017년 4분기에 이제 소위 코스닥 레버리지 ETF 열풍이 불면서 10월부터 이제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아마 현 정부가 코스닥 이 부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황도 썼고 그때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갔다가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땐 4월, 5월, 6월, 7, 8, 9인데 9는 사실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죠. 왜냐면 항상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 꼬리가 달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결과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9월, 10월에는 사실 시장이 좋지 않았었고. 예. 근데 이제 2008년, 9년 때는 사실 1년 내내 빠지고 2008년 동안은 보면 1년 내내 빠지고 1년 내내 오르는 시장이 나왔었는데요. 이걸 제외놓고 봤을 때는 2009년 10년 이후로는 코스닥은 두 개 항상 1년 동안 놓고 보면 여태까지 두 개 분기가 양봉이고요. 두 개 분기가 음봉이 나오는 이런 패턴을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대세 상승, 그러니까 코스닥이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를 뽑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대세 상승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런 시장이 오면은 항상 그 다음 분기에는 그 힘을 다해서 뭐 이제 하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사실 좀 패턴은 비슷해요. 저는 9월달에 이미 코스닥이 뭐 단기 피크인지 아니면은 장기 피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피크는 쳤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 위주로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구간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 시장 전망을 조금 이따가 이어서 가볼게요. 아니 그래서 아까 우리 녹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투자를 쉬고 있다면서요? 그건 네. 무슨 얘기예요? 이 방금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저는 이제 코스닥이 일단 대세상승장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구간 이제 5월 말 6월 초 예.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이제 다시 재개를 했고요. 그 전까지는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4월 달은 통으로 날렸죠. 그래서 5월 말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을 시작했고 네. 딱 그 패턴으로 인해 그 패턴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을 쉰다 시작한다라는 의미는 현금 비중으로 쭉 갖고 있다가 주식으로 많이 이제 옮겨 놓는다. 약간 그 개념으로 보면 돼. 비중 조절로. 그렇죠. 네. 주식을 적극적으로 편입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거의 100% 가까이 편입을 하면서 움직여 왔고요. 9월 초까지는 거의 100% 가까이 주식을 편입하고 있다가 이제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주식을 좀 많이 낮췄거든요. 그래서 30% 이하로 낮춰서 그때 이후로 이제
잠깐 뭐 바이든 대선 당선되고 나서 이제 불확실성이 풀리면서 그때 잠깐 이제 비중 올렸다가 지금도 여전히 한 30%대 다시. 많이 낮춰놓은. 네. 왜? 뭐 시장 별로 안 좋게 보는 게 뭐예요? 시장을 별로 안 좋게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거예요. 코스닥이 4월부터 9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그 이후에 이제 4분기는 좀 쉴 것 같다. 이제 연말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먹을 게 많지 않은 네. 장인 것 같다. 네. 차라리 쉬는 것도 투자다 뭐 이런. 이게 돈을 이제 많이 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쉴 때 잘 쉬시더라고요. 예. 쉬는 것도 투자.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예.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사실 손절 라인을 우리가 10%로 마이너스 10%로 잡는 이유가 예. 1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응. 그 손실을 난 걸 복구하기 위해서 더 많이 복구해야 돼.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10%까지는 거의 10%만 복구하면 원금에 다다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20%를 20% 하락이 나오면 30% 이상을 벌어야 되고 30% 하락하면 50%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된 거 본전 찾으려면 플러스 100% 그렇죠. 두 배 가야 네. 마이너스 50%를 이제 이 전문용어로 반가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참. 그래서 손절 라인도 좀 짧게 잡는 거고 쉴 때는 제대로 쉬어야 네.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어. 그거를 이제 사실 실천하기 힘들어요. 예. 그쵸. 사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스타일의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현금 비중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항상 주식을 가득가득 갖고 계시는 그런 가치 투자자들, 네. 슈퍼개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럼요. 그분들은 근데 이제 그 투자 호라이즌이 엄청 긴 거죠. 뭐 당장 다음 분기 다음 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년, 그렇죠. 내후년을 보고 투자를 하시니까 그렇게 갖고 가실 수 있는 거죠. 아하. 근데 저는 그렇게 갖고 가면 이제 고객들이 이제 해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헤지펀드 매니저 따라 했다가는 거의 황새를 따라가려는 뱁새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매매가 워낙 빠르고 뭐 정보